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어진 보석신문에선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어제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85일 만, 거의 석 달 만에 법정에 등장을 한 건데 보니까 좀 수척해진 모습이고 머리도 많이 희게 변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흰 머리에 또 짧은 머리 스타일이었고 또 과거보다는 분명히 좀 헬스케진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또 정장 차림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과거보다 훨씬 수척해진 그런 모습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구속이 되면 사실 이제 외부에서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뭐 이런 것들은 구속이 된 그런 피의자나 구속이 된 피고인들 누구나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역시도 사실 이런 구속의 압박감을 조금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의 책임을 강의구 전 비서실장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좀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런 해명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 해명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결단과 또 이제 실무적인 실행을 분리해서 이제 본인의 그런 형사 책임을 부정을 하는 그런 방어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를 조금 살펴보자면 비상계엄 선포라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런 결단은 본인이 한 것이지만 이 선포문의 뭐 사후 작성이라든가 혹은 폐기와 관련해서 여기서 발생한 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뭐 실무를 담당했던 비서실장이나 혹은 총리의 영역에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그런 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하자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혹은 폐기하도록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적법한 권한의 행사로서 지시를 한 것이다. 책임은 인정을 하면서도 예. 법리적으로 직권 남용이라든가 혹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정도까지가 사실 뭐 충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렇게 책임을 좀 미룬 듯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 자체는 물론 뭐 형사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변론 내용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특검의 추가 기소가 이미 내란 우두머리 재판 공소 사실에 포함된 것을 또다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 기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법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중 기소 주장은 결국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제기됐던 그런 공소 사실 그리고 지금 제기된 이 기소된 공소 사실 이 내용들이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기소된 혐의들이 이미 뭐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동일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중 기소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적법한 기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하고 일단 논의 자체는 해볼 수 있는 쟁점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특검 측의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예컨대 뭐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같은 그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이 내란 범죄라는 주된 범행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한 범죄이고 과거에 그런 부적법한 범죄들을 은폐하기 위한 별개의 범죄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그 밖에 사실 뭐 직권 남용이나 혹은 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혹은 폐기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내란 혐의와 반드시 직결되는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아닌 별개의 범죄들이다라고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법원에서는 결국에는 기본적인 그런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를 할지 다른 것으로 평가할지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개인적으로는 논의는 해볼 수 있긴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뭐 특검 측의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예컨대
뭐 음주운전을 했을 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운전을 했다라는 것은 뭐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무면허까지 포함이 돼 있으면 이건 역시도 별개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동일한 내용이라고는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중 기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연관된 사건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좀 별개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보석 신문에서는 구속된 이후에 1.8평짜리 독방에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는 내가 앞으로 재판과 이런 소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 내가 불구속이 되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주장이 좀 보석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보석과 관련된 재판에서 구속된 피고인들이 주로 하는 주장이긴 합니다.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종종 하는 내용들이긴 한데 예. 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변론 내용이 과연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지금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사실 특검의 수사라든가 혹은 뭐 내란 혐의 재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불출석을 일관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구속이 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겠다라는 것을 과연 이제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그건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약속보다도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실제로 있는지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집중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된 이유가 뭐 간단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사실 다시 구속에서 벗어날 정도의 그런 사정 변경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면은 결국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현존한다라고 동일하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보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검에서 주장하는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앞으로 풀려난 이후에 열심히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있으면 보석 신청은 기각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속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떠한 태도를 보여왔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 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로서 또 피고인으로서 어떻게 각 절차에 임해왔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법원에서는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동안 출석을 하지 않았던 모습들 이것들이 이제 가장 법원에서는 중요하게 볼 만한 그런 사정들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수사나 혹은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사실은 뭐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또 관련자들의 그런 진술을 회유한다든가 하는 방식의 그런 증거 인멸의 우려도 동시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그런 사정들 수사 그리고 재판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양측이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지지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석방될 경우에 이를 이용해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방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지자들이 분노를 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맞섰는데 서로 다른 입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보석의 사유 그러니까 보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인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와는 다소 좀 거리가 먼 그런 주장들이 오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보석과 관련해서 뭐 정치적인 그런 배경 혹은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공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특검의 논리를 요약하자면 아직까지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이 실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지 세력을 이용을 해서 사법 절차상의 그런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고 반대로 이제 변호인단의 논리에 의하면은 오히려 이제 구속 상태가 결국 더 지지자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석방이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공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이제 이 사건이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결국 법원에서는
물론 이런 점들도 고려하고 또 고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법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지 이 부분은 결국 뭐 사회적인 배경보다도 뭐 증거인멸 또 도주의 우려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법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집중해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석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래도 좀 재판부가 보석 사유를 판단할 때 이런 사회적인 배경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참작을 좀 하긴 하는 건가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대한 이런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특히나 이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만큼 실제로 이제 구속 그리고 불구속의 경우 각각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또 뭔가 의도한 것보다도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야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서 또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중요한 것은 법적인 판단이고 또 법률 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판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보석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보석이 앞선 구속 취소 여부의 결정과는 좀 다른 거일 것 같은데 둘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이 피고인, 그저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나 혹은 피고인에 대해서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제도라는 점은 동일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구속 과정에서의 그런 절차적인 혹은 실체적인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따져보는 그런 절차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보석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 있어서 뭐 구속의 적법성을 따진다기보다는 현재의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훨씬 더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이 보석 제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석을 하게 되면은 뭐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 구속 자체가 부적법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 이후에 불구속이 된 상태에 어떠한 그런 제약도 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피의자나 피고인 같은 이런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큰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출석 서약서를 받는 것도 가능하고 주거지 안에서만 주거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의 그런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상당한 금액의 그런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런 추후에 재판 출석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약들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루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